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자, 2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엽총, 잇따른 엽총 총기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리포트 대사의 피습. 이게 지금 나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 지역의 세종시와 또 경기도 화성에서 이 엽총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과연 이게 분노 조절의 문제인가? 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패널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우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엽총 사고. 뭘 얘기? 아니, 뭐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가 싸가지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하면 뭐 분노 조절 이런 차원이 아니야.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예의 범죄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주의가 그랬는데 지금 무슨 동방예의주의야.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 맘대로 그냥 승질나면 질러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왜 싸가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보면 뭐든지 이게 다 물질 만능주의가 된 것 같아요. 화성에서 쏜 것은 뭐 땅 팔았는데 형이 돈 안 준다고 3억 달라 했더니 안 줬더니 그냥 빵 쏜 거라고 얘기하던데 모든 게 다 물질 만능적인 사고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 그 세종시나 경기도 화성이나 모두 두 사건 모두가 돈과 치정에 얽힌 사건으로 수법이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근데 우리나라가 총기가 제가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총기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실효성 있는 그 안전관리가 대책이 진짜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총기를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기 사용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 군대에서나 우리가 보는 거죠. 총기를 쓰면은 마치 무슨 뭐 간첩이냐, 응? 무장공이 내려왔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근데 요즘에는 총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총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어진 거야. 아무나 그냥 방송 같은 데서 사실 책임이 많아요. 총 들고 뭐 어디 잡으러 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응? 네, 그래서 총기에 대한 안전의식이 실종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그냥 서로 주먹 다짐하는 거랑 무슨 뭐 몽둥이나 이런 거 쓰는 거랑 총기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총기는 군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민간인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뭐 거의 우선 이게 폭력 집단에서 총기 안 쓰는 것만 해도 지금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폭력 집단에서 조폭이라는 데서 총기까지 쓰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홍콩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그런 게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총기가 부산 세관이나 이런 데서 세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밀수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도 가면 뭐 돈 적당히 주면은 부산 가면 살 수 있다는데요. 실제 권총. 우리 5명 중에 혹시 총 가진 사람 없어요? 저만은. 근데 그 엽총을 가지고선 있으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저것은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이 막살되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게 꼭 엽총이 아니더라도 무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총으로 저렇게 해야만이 되는가 하는데 저게 엄밀히 내부에 들어가 보면 꼭 유산에 문제가 있어갖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산. 예, 그 장자한테 많은 유산을 내려주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유산법도 우리가 똑같이 여자분들도 해주지만 저런 것이 약간 좀 조정이 돼야 되고 또 특히 부모가 그냥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고 유서를 남겨버리면 지금 현재 그 사람한테 장자한테 다 줘버리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런 데에서 저런 불화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유서가 유서를 해도 이게 n분의 1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지정을 하면은 이 변호사는 n분의 1 아닌가요? 아니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아니 부인만 이제 아니. 그 유류분이라고 그래서 예. 큰 아들한테 재산 다 줬어 유산을.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의 반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4분의 1. 이번 엽총 사건도 사실은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 보면 화성 사건 유산 그러니까 유산 문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런 봅니다.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가 유산을 줬는데 동생은 일찍 이걸 처분한 거야. 자기 무슨 사업하느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형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이 나온 거야. 이건. 보상이 나오니까 돈이 생긴 거지.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형 돈 좀 줘. 어차피 부모 재산에서 연유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 까먹었잖아 이놈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못 줘. 그러면 이제 주고 줘 못 줘 이런 것은 뭐 형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뭐 말로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안 줘? 그럼 결판 낼겨. 이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욕심 부려서 원인 제공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형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에라 내총 저 경찰서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와서 한번 질러버리자. 근데 저것이 굉장히 계획돼서 한 번, 두 번 리허설을 해본 다음에 가서 일을 저지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자기 불만을 갖다가 그냥 옛날처럼 참고 뭐 해결하려고 또 이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런 노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거야. 터트려 버려. 지금 리포트 대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자기가 미국 대사한테 무슨 항의에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행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계란을 던진다든가 예를 들자면 무슨 피켓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차라리 합리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국민들도 나름대로 뭐 저 사람 무슨 뜻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버려요. 저것은 뭐 저거 보고서 누가 저 사람 좀 주장 맞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나라 자체도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야 저것 때문에. 외교 사절 자체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네요. 엄청나게 반하는 거지. 우선 한국 대사가 미국 가서 미국 깽단한테 뭐 충분했다고 생각해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도 사실은 외국 사절을 경호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 책임이 있다는 책임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 지금 뭐 리포트 대사 취집한 저런 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자기의 그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뭐 개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한국 사회가.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주관이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도 법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관이 오르니까 법이고 뭐고 난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겠어.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포터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 뭐 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2010년도에 주한 일본 대사한테도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가지고 그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이때 징역을 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때도 사실은 대사한테 콘크리트 던져서 우리 일반인한테도 우리 저 이성희 상무한테 누가 가는데 콘크리트 조각 던지면은 어유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대사한테 일본 대사한테 이 콘크리트 조각 던져가지고서 뭐 독도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했다. 사실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소재가 당시에는 소재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독도에 관한 거니까. 네, 독도를 왜 다케시마라 부르냐 니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시정 살리면 또 우리 국민 감정이 싫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엽총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니까 분노 범죄, 욱하는 범죄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좀 나왔었고 근친 상해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재산 문제라든가 치정 문제라든가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불상사나운 일들을 저지르는 사례는 사실은 많이 봐왔잖아요. 간간히. 그렇죠. 근데 왜 엽총이라는 이 신소재가 등장했냐, 엽총이라는 신소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고, 이 엽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생활 수준도 있고 레저 여가 생활도 남다르게 차별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엽총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엽총, 이 사냥을 하는 엽총을 가진 분들에 대한 그 관리, 교육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엽총을 뭐 쓸 데가 요새 올겨울에 사냥용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인명을 상해하는데 이렇게 쓰게 된 뭐 동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엽총을 가진 사람들이 엽총을 이렇게 수령해가지고 나갈 때 특별한 사냥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렇게 좀 같이 무슨 동호회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야생동물 보호협회 이런 데서 또 서로 감시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엽총을 너무 엽총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좀 내 방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엽총 자체를 꼭 짐승 잡는 총으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야. 엽총은 뭐 돼지만 잡게 돼 있나?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그렇잖아. 엽총하면 사냥용이다. 사냥총으로. 그 예전에 사건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에서 엽총으로 누군가가 다치면 실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뭐 멧돼지인 줄 알고 멧돼지인 줄 알고 쐈는데 뭐 이런 나무꾼이었다 뭐 건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사냥 가능 시간에만 개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네?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기는. 일출일몰에 그렇게 맞춰서 하지. 그걸 가져간 거. 네. 그렇게밖에 안 내줘요.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엽총이 신소재로 그 신소재로 엽총이 등장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공동체적 이런 그 의식 자체, 어떤 근친상해 이런 것도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어찌됐든 물질이었던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이제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 운전 학원에 가서 습득을 하듯이 총을 구입을 할 때는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4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금도 그 교육을 교육을 받아서 받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상식에 대한 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에요, 경찰청에 자진 신고된 불법 총기가 2만여 정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넘을 정도인데, 완전 그 사각지대에 놓인 총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기 소지 자체를 딱 금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국민들한테. 그럼 결국은 우리 이익규 의장님처럼 총기 소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총기 소지 허가 시에 인성검사, 안전교육, 그리고 출고 횟수 제한, 뭐 출고 목적을 뭐 이런 걸 꼼꼼히 뭐 확인하고, 요즘 뭐 국회에서는 GPS를 달고 뭐 이런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이런 범죄가 없어질까요? 완화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병행하는 건데, 총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소홀했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짐승들 잡는 사냥총이니까 이게 설마 이거 가지고 무슨 사고 치겠냐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되고, 엽총이나 총기, 기타 총기 전부 살상용이다. 인마 살상용 무기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 쏘는 것이 이게 일반화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험하냐? 총기가 많어. 총기 많다고 다 사람 쏘는 건 아니거나. 근데 거기 사람 쏘는 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뭐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경찰도 막 수시로 총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그 총기를 사용하면은 뭐 별거 아니다. 총기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개념이 일반화돼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 많은
지금 총기 중에서.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속설인데 물총을 쏘라고 간통죄를 폐지했더니 왜 엽총을 쏘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뭐 여기서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편집되는 거 아니야 이거? 편집 안 됐으면 좋겠네. 아니 글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떠들 정도니까 우리가 이 총기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엽총을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가졌나 봐. 나보다 한 2살이나 더 많은 동네 형이 그 엽총을 딱 갖고 온 거야. 갖고 나온 거야. 그래갖고 내과에서 이제 비둘기 같은 걸 잡는 거지. 잘 쏴. 이 사람이 그런 거에 재주가 있어갖고 새총 같은 것도 잘 쏘고 작살 같은 걸로도 고기도 잘 잡고 그러는데 딱딱 맞춰갖고 몇 마리를 잡더라고. 근데 한번 딱 쐈는데 뭐 폭 쓰러져. 근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을 샌 줄 알고 쏜 거야. 야 사람을 어떻게 새로 오해를 무슨 학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두루미? 그 집은 황새 쪽에 큰 새를 봤나 보지. 팍 쓰러져가지고 그때 돈 무지하게 물어준 기억이 나. 아니 예전에는 이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잘 죽지도 않고 예전엔 새총이었지. 그야말로 새총, 전기총, 새총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할 때는 엽총이라 해도 새총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공기총, 옛날에 공기총 한 번 쓰고 이렇게 하고 엽총이라 하면 새총은 참새 잡는 게 새총이고 엽총은 꿩 잡고 조금 큰 거 뭐 저 청둥오리나 뭐 멧돼지도 안 죽었다고 얘기해. 못 잡았어요. 지금은 말도 잡아 말. 소도 잡아. 지금 그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입맛 살상력이 됐다라는 것들을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이 없네 엽총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그 엽총은 그런 거죠. 총기 관리를 잘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면 폐지는 총기 불법 원래는 이게 소지를 기본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허가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허가할 때 제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보니까 어느 분도 어느 사람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전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도 그냥 뭐 할 수 그러니까 총을 쉽게 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주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그게 또 모순인 게 우리 같은 사람 총이 필요가 없잖아. 응? 그렇죠. 뭐 인격적으로 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총 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총기를 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냥 본능 같은 거 좀 조금 와일드한 분들이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총이 필요가 없고 총을 다루기 좀 위험한 사람은 총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잘 안 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뭐 사냥 못 한다 그래서 무슨 뭐 어렵습니까? 총을 안 쓸 수 있는 사회가 돼야죠. 그렇죠. 가급적 사냥이나 뭐 이런 거 뭐 동물 잡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 경찰 허가를 받아서 관리되는 총기는 엽총이 37,000종이고요. 공기총이 96,000종 해서 164,000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걸 관리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건 틀림없을 테고요. 어쨌든 간에 이 총기 관리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20세 미만이거나 마약이나 뭐 알코올 중독자가 또 금구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은 뭐 이걸 총기 소지를 할 수 없게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뭐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뭐 이렇게 좁히고 뭐 아니, 그러면 총기 가진 분들을 가끔 동원을 해. 응? 동원 훈련 비슷하게 해서 이 조건이 그거야. 총기 가지고 모여라가 일주일간 훈련을 하겠다. 나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와서 동원 예비군들과 함께 실전 훈련도 하고. 훈련. 아 왜 꼭 동물만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입맛 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고 싶은 사람은 총기를 관리를 하고 소지하고 그게 싫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유사시에 국방 자원으로 쓸 수 있게. 어떻게 좀 말이 안 됩니까? 예비군 되는 거네. 예비군. 준예비군이지 뭐. 근데 총기를 가진 대신 의무를 하라 이거야.
그러네. 또 아이디어 그것도 괜찮죠. 괜찮네 그것도. 근데 또 뭐 인권 침해니 개인 행복 추구. 자기가 그럼 행복 총기 안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리포트 얘기 좀 합시다. 리포트. 네. 아무튼 이렇게 갔는데 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소년 어떻게 예. 알아요? 김기성? 아, 얼굴은 알죠. 무슨 아무 행사하고 나와서 그냥 독선적인 얘기하고 균형 감각 없는 그런 소리 지르는 그러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미국 대사를 그런 모임에서 모실 때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 그렇죠.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런 강연에 모셔서 강의를 들을 때 일일이 검색대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지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됐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전과도 있는 외교사들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을 아무런 제지도 없이 거기 초청해가지고서 이거 정말 너무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왔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리포트 대사는 초청을 했겠지만 그 사람은 초청을 했는지 그냥 방청객으로 왔는지 그건 모르죠. 거기 장소상 지금 초청을 안 했다는 초청을 안 한 사람이 초청을 안 했대? 네, 미라역 그 직원이 얘기가 그렇지. 초청을 했어. 그리고 이제 허술하니까 거기 오는 그 방청객 관리가 허술하니까 아무나 저런 행사 있다더라 하고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언론 보도에서 행사 예정 보도를 보면 아무나 그냥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이해진 거야. 여러 가지 질서의식이나 뭐 이런 질서의식 이런 게. 제가 국회의원 했으니까 내가 항상 있으면서 쫄깃쫄깃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 국회는 들어갈 때 검문 검색이 무지하게 세요. 미국 국회는. 우리 국회의원이 가도 다 이 검색들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A 하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국회는 완전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찾아가면 되잖아. 방문증만 얻어가지고. 완전 오픈돼서 이게 사고 요인이 있는데 사고 요인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에 무슨 그 세미나 할 때 집단으로 들어가서 엎어버린 적 있지. 이제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형태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요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면 권위주의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권위주의예요? 뭐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지들은 검색대 안 통과하고 왜 우리만 통과하게 하냐고 그러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바꾼 거 아니야. 지금 법원에 들어가면은 검찰청은 뭐 잘 못 들어가. 검찰청은 수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근데 법원은 들어갈 때 옛날 같으면 아무 제지가 없었어. 그냥 판사실 문 열고 들어가면 돼.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잖아. 판사실 찾아가서 누가 뭐 행패 부리고 하니까 판사실을 막았어 일단. 그러면 판사실만 막으면 되느냐? 법정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법정에서도 막 칼 빼들고 난리 치는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법정 가는 입구에서도 이제 안전검사를 해. 금속 탐지기. 변호사들도 들어가면은 다 뭐 가방 같은 거 다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고 해야 돼. 이번에 이거는 너무 허술하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그런 검색 과정이 없었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만큼 한국 사회를 믿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느냐 했죠. 아니 리포트 대사가 그동안에 부임 이후에 친한국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여기 뭐 하얀 마을도 가고 뭐 야구장도 같이 먹고. 지금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하겠어? 야 이거 뭐 아니구나. 응?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뭐 믿었더니 여기서 고약한 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건국 이래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이라는 점은 진짜 우리 전 국민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혈맹 아닙니까? 우리 한미 동맹이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은
진짜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부터 이게 우리가 혹시 또 이 균열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성명을 보니까 단순한 폭력 사태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저지를 일이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아주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그냥 그 한 개인의 폭력적 행동이었었다 이렇게 선의로.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지. 근데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정신적으로 또라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질 않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그 한국 국격이 여기서 뚝 떨어진 거야. 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야, 어떻게 외교사절 경우도 이렇게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한국 측 책임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부분은. 그 경우 못해가지고 저렇게 뭐 혈맹이라는 나라의 대사를 저걸 아주 원시한 방법으로 당하게 만드냐. 이거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 때문에 경호 관련 책임자들 여러 사람 집에 갈 것 같아요. 많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뭔가 이제 빚을 지게 된 꼴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뭐 하나 이제 밀리게 돼. 틀림없이 뭐. 응? 약점 잡힌 거지 이게. 사고인 것이지 우리 저 나라 차원에서 뭐 이런 하는 것들이 사고다. 근데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꼭 요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웬디 셔먼 그 국무부 미국 차관이 이 동북아 역사 문제 발언을 또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본을 두둔하는 쪽으로. 이거에 또 우리가 그거 항의하다 이제 못하게 됐지 뭐. 이제 무슨 그 항의라고. 아니 글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미 감정도 이게 싹틀 수가 있습니다. 또 은연중에 미국도 사실 꼭 이번 건으로 해서 물론 우리 한국이 빚이 졌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그 일본을 쪽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방위비 뭐 축소를 위해서 일본을 자꾸 두둔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하고 중국의 그 역사, 일본하고의 관계를 좀 뒤다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은 지금도 사죄하고 있는데 일본은 위안부에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얘기를 막 꺼내다가 이번 일이 터져 면이 안 쓰게 된 거야 이제. 지금 이 판에 초상집에서 무슨 그런 얘기 하겠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계란 정도 했다 하면, 그럼 계란이나 뭐 또 다른 이런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이런 있는데. 것들로 한다 하면 그 사람의 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받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살상 가능한 무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셔먼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다면 이번에 계란 정도 했다면 뭐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또 그런저런 이유로 국민 감정이 이게 국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뭐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 극단적인 방법. 또 역총이나 똑같은 거죠. 자,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은 올 여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을 앞두고 이제 이번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이 정세에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이 미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좀 아까 우리 이현 변호사 말대로 흐트러진 이걸 다시 한번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